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또 힘차게 월요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브 채널, 좋은 채널들 많잖아요. 잘 선택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는 리플, XRP뿐만 아니라 많은 메이저 코인들에 집중하셔가지고 큰 부의 반열에 올랐으면 하는 마음 굉장히 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천천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기사를 봤을 때 컨센서스 2024에서 렉스 소콜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이 AI가 주도하는 이 머신 이코노미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GDP 4조 달러 성장이 가능하며 이제 암호화폐 시가총액 또한 10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 작년 연말에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이 기사만 보더라도 내년에 코인 시가총액 5조 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는 올해보다 3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컨센서스 2024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시가총액 10배가 더 커지는 시장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올해는 굉장히 큰 슈퍼사이클이 오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한번 살펴봤을 때 약 2.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을 지나가면서 또 얼마나 큰 시가총액의 붐이 올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이 무디스에서는 이런 얘기 또한 했어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이 금융시장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이 기사가 좀 떠올랐고요. 이 기사를 통해서 당연히 XRP, 리플, 레저의 망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플의 이 ODL 서비스, On Demand Liquidity, 지금 현재는 리브랜딩이 됐죠. 리플 페이먼트 시장,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장 40개, 지금 현재는 60개가 넘는 시장으로 확대가 됐죠. 러신머닝 기능까지 추가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러신머닝이 뭐죠? 바로 그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수행하면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도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이 인공지능의 하위 집합체, 즉 리플사가 구현하고 있는 ODL, 그 리플 페이먼트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 러신머닝이라고 하는 하나의 AI의 하위 집합 개념이 추가되면서 무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금융시장을 변화시킬 준비를 모두 마쳤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러신머닝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SAP, 독일의 시가총액 1위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리고 IBM의 출신 엔지니어 오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세계 최대의 전산망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산망 업체 또한 블록체인이 입혀지면서 과거부터 리플과 협력을 통해 국경 간 결제망을 파일럿 테스트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플러스 알파로 유럽연합과 함께하는 이나트바에 독일의 SAP 역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리플과 함께 손잡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산망 업체에 블록체인이 탑재되고요. 더 나아가서 왜 세계 최대 그 4대 회계 법인에서 블록체인을 계속적으로 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든 전산망과 회계망, 무역의 망, 금융의 망에 블록체인과 AI가 입혀지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부분에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내공을, 실력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수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호주의 암호화폐 보유율이 벌써 17%까지 올라왔대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특히나 젊은 층에서 채택이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보기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호주라는 국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 우리나라의 MZ세대들도 좀 블록체인 생태계를 미리 공부하고
하고 암호화폐에 일찍부터 투자한다면 반드시 그들이 30대, 40대 가정을 이뤘을 때 엄청난 큰 부의 반열로 오를 텐데, 그쵸? 맨날 단타만 치고 밈코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담겨져 있는 이 메이저 코인들, 기관의 채택이 끝난 그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있는 토큰들에 같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구독자님들 중에 MZ세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하시면서 블록체인이 탑재된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 포커스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감히 전달드려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호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호주라는 나라는 과거부터 이 리플이 구현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솔루션이죠. 유동성 허브, 리퀴디티 허브라고 하는 하나의 이 플랫폼을 국가 단위로 채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호주로도 확장을 하면서 그들이 모든 결제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게끔 점점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을 형성하고 교환이 이루어지며 이 장외 거래라고 불리우는 OTC 마켓 역시 암호화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리플의 리퀴디티 허브 솔루션, 앞으로 많은 핀테크 회사, 비즈니스 결제 플랫폼에서 채택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문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전달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언급이 되면서 호주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AUDC가 출시됐었던 이력이 좀 보여지고 있죠. 스텔라 루멘 소매용 CBDC에 이동해서 유틸리티로 활용될 것이다. XRP는 홀스케일망, 그 기관에 채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스텔라 루멘을 조금 더 파보게 됐을 때 왜 벌써부터 이 비공식의 ISO 코드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리플의 초기 개발자였던 제드 맥켈럽이 비영리 조직으로서 만든 하나의 재단이었죠. 왜 이 재단에서 아직까지는 물론 비공식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은행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스위프트 코드, ISO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리플이 이 홀스케일 기업 간의 자금 송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스텔라 루멘 그들과 뿌리가 같다. 리플을 하드포크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텔라 루멘은 이 소매용 CBDC가 이동되는 부분, 개인 간의 거래를 좀 더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하나의 암호화폐다라는 걸 미루어 보았을 때 각자의 역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호주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는 하나의 호주 기반의 핀테크 회사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노바티 그룹인데요. 이 노바티 그룹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을 때 이 모든 장치에서 지불하고 지불받을 수 있는 하나의 핀테크 회사이자 자금이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부터 리플사와 손을 잡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노바티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과거부터 맺었어요. 2021년 4월달 기사고요. 호주에서 시작되는 동남아시아로의 이 송금에서 ODL 솔루션을 탑재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과거부터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호주 달러를 백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AUDC가 역시나 XRP 레저의 망에서 구동되고 있다라는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왜 그들은 CBDC 플랫폼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또한 이 생태계에서 움직이게끔 이 위에서 구현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 좀 잡고 갈까요? CBDC는 뭐라 그랬죠? 각국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하나의 디지털 통화, Central Banking Digital Currency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 그랬죠?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죠?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다. 미국의 달러로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호주 달러와 연관된, 싱가포르 달러와 연관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서 이 노바티를 필두로 한 호주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연동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UDD라는 하나의 호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공식 홈페이지에 왔을 때 AUDD가 뭐냐고요? 바로 오스트레일리안 디지털 달러의 약자예요. AUDD 이해하셨죠? 여기서
어떤 디지털 생태계와 함께 가는지 스텔라 루멘, XRP 레저, 이더리움, 소매형 CBDC, 도매형 CBDC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격이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디지털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확장성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 호주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자유롭게 가치가 이동되는 시장 또한 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이 호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AUDD가 XRP 레저에 게시됐다라는 게 중요하다. 왜 그 서클에서 찍어내는 USDC가 XRP 레저로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리플사에서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파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한 기사였죠.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미국 SEC에서 발의했던 SAB 121이라는 회계 규정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직은 세력들이 포모의 시장을 만드는 부분에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구나. 시간 끌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밖엔 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루미스라는 한 상원 의원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친암호화폐 법안에 바이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윗단에 있는 글로벌 리스트들이 아직 태세 전환을 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고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순간 시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34건의 허위 비즈니스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친암호화폐 대선 캠페인을 유지하면서 친크립토 성향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표권을 계속적으로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것도 같아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 캐시우드가 이런 얘기 또 하네요. 이더리움 장기 가치는 신뢰하지만 ETF는 안 하기로 역시나 한 번 더 대중을 기만하는 듯한 기사들이 뿜어져 나오죠.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예크, 인베스코, 21 쉐어즈, 비트와이즈, 블랙록, 그레스케일, 플랭클린 템플턴 등등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수정서, S1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머지않은 시점에 정식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거래가 시작될 수밖에 없음이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물가지표가 안정권에 왔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좀 나오는 반면에 6월 1일자 기사였는데 5월 말일자 기사를 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 4월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2.8% 정도 또 오르면서 아직까지도 좀 둔화세가 정체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 사이에 완전히 상반된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앞으로 이제 6월 달에 6월 3일에는 이 제조업 PMI 지수가 뭐죠? 구매 관리자 지수거든요. 그리고 6월 7일에는 어떤 지수가 나와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또 발표가 돼요.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 지표들을 다 핸들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앞으로 6월 거시적 데이터가 더 나올 텐데 그들이 살짝 올리든 살짝 내리든 미온적으로 좀 베어 트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량에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ETF로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기관의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를까? 그들끼리의 시기의 저울질, 세력들의 손바꿈을 만들어대면서 개미털기를 하는 하나의 기간 조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현재 기간을 즐기면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쵸? 하나의 안정성을 또 의미하면서 조만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테더사가 우지안이 이끌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 이 비트디어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 테더라는 하나의 USDT를 찍어내는 민간 기업, 우리는 이 뿌리까지 살펴본 이력이 있죠. 서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중국을 필두로 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크라켄 벤처스, 코인베이스 벤처스,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영국의 사모펀드 등등이 들어
들어와서 이 테더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 암호화폐 채굴 기업 역시 빅4 자산 운용사들이 대주주 현황을 모두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3대 비트코인 채굴업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어 사이언티픽,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라이엇 블록체인 역시도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 모두 그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었다. 우지안이 이끌고 있는 이 암호화폐 채굴 기업 비트디어 역시 테더가 투자했다고요? 그 독일의 유대 자본이 똑같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병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우지안이라는 사람 굉장히 큰 부의 반열에 이미 오른 사람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투자하면서 중국의 억만장자 암호화폐 기업가로서 그는 비트맨을 설립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매트릭스 포트까지 설립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매트릭스 포트의 스팟 트레이딩 어떤 코인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우리는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와 이더, BK 라이트코인 뿐만 아니라 체인링크와 폴카닷이 명시되어 있다. 반드시 우리가 분산 투자함에 있어서 모아갈 필요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쩌면 이더리움의 ETF 다음 주자가 비트코인 캐시 또는 라이트코인에 될 가능성, 그리고 솔라나가 될 가능성,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플 또한 소송의 마무리가 온다면 반드시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겠죠. 이 우지원이 설립했던 비트맨 역시 아식 채굴기를 만드는 하나의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이죠. 저는 현재 실제로 이 비트맨에서 만드는 L7이라는 아식 채굴기를 돌리고 있어요. 도지코인과 라이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한 아식이라는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 대체가 불가능한 섹터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우지안이라는 인물과 병렬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한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이 로저버라는 사람. 그는 이 비트코인 하이제킹이라는 책을 쓰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초기부터 굉장히 연구를 하고 지지했던 한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상 최초로 누구나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누구와도 제한 없이 편리하게 원하는 만큼 돈을 보내기 위해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는 1MB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트랜잭션을 담당하기에는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은 LN, 라이트닝 네트워크 서비스, 비트코인을 통한 레이어 2를 만들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로저버가 핀테크 투자를 하고 있네요. 과연 어디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왜 그는 핀테크 투자로서 리플에 병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레이스케일에도 투자를 하죠. 이 비트페이에도 좀 투자를 하고 있네요. 비트페이를 봤을 때 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점점 영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초기 자금을 누가 냈느냐. 여기에는 로저버뿐만 아니라 베리 실버트라고 하는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수장의 이름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 이 비트페이에서 언급하고 있는 코인들 이미 그들의 채택이 끝난 코인입니다. 왜 여기에 XRP가 들어가 있고 팩트에서 인정하고 있는 도지와 시바가 언급되고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가치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인데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6월달에는 제 컨퍼런스가 또 있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금일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